저희 미국 반도체죠. 요즘에 구조 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인수 합병 이야기도 나오는 인텔 이야기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드디어 실적 발표했고요. 4분기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 4분기 매출 예상 발표를 먼저 좀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고 4분기 예상 실적 발표를 먼저 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3분기 매출은 132억, 전년 동기에서 6% 감소했던 132억인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는 3분기보다 높은 132억에서 143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요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텔 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9%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되게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일단 인텔은 AI 쪽으로 전환하겠다고 일단은 본인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실제로 선언한 거랑 실질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가를 보시면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근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올해 주가가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 올해 55%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올해 뭐 한 달 정도로 보셔도 너무 많이 빠졌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상태라 지금 기본적으로 올해 너무 많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서 주가가 55% 정도 빠져가지고 지금 9% 오른 걸로는 전혀 이렇게 손실이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라 맞아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단 인텔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팻 게싱어가 이제 한 건 정말 가장 대담한 재건 사업이었고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텔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돼서 이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텔이 그 힘든 건 AI 시장의 승패를 가르는 AI를 잘못 선택한 건데요.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10년 전에는.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사실은 원래 멜라녹스라는 그룹을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서 급성장했거든요. 이제 2019년에 이제 이 멜라녹스라는 그룹을 69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멜라녹스라는 그룹을 처음으로 이제 접촉했던 게 인텔입니다. 인텔이라는 회사를 먼저 멜라녹스 인수하려고 접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멜라녹스 쪽도 이스라엘 그룹인데 이제 이 회사를 먼저 AI 원래 이제 클라우드 쪽을 그러니까 알리바바처럼 클라우드 쪽 사업을 해서 되게 유망하다고 해서 AI 쪽에서 이제 하라고 이제 제안이 있었고 2,300억 달러에 처음 물론 이제 거론은 2,300억이지만 제가 볼 때 한 100억 달러 내외에서 거래될 거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에서 거래가 되면 합리적이라고 봤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대기업의 문제인데 이사회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돈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젠슨왕 쪽으로 넘어간 건데 너무 아쉽다. 예,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인수를 했으면 완전 지금 상황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다면 아마 지금 잘 나가는 건 인텔이 아니었을까. 근데 인텔이 그때 뭐 잘 나가지가 않고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우리 지금 사업에 집중하자, CPU 사업에 집중하자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었고 젠슨왕이 이제 모든 걸 자신의 모든 자본력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이쪽에 이제 69억 달러에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순위가 뒤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뒤바뀌게 되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결국에 인텔이 2005년에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고 2019년에 그러고 나서 엔비디아가 인수를 하면서 이 완전히 시장이 뒤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홈런 딜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인수할 때도 일각에서는 비용이 과도하다, 너무 비싸게 샀다라고 얘기했지만 인수하는 순간부터 이제 기술적 시너지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엄청나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4조 달러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결국엔 이 CEO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라는 거에 따라서 이제 기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 엔비디아 최고 기술 책임자는 마이클 케이건이라는 이 멜라녹스 창업자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텔은 엄청나게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인텔이 또 AI 쪽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언제 2017년에 2017년, 2018년에 챗 GPT를 오픈 AI를 이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로요? 예, 예. 아 그래요? 네네. 아니 근데 왜 안 샀대요? 바보 같은 거죠. 15% 네. 정도 인수를 제한이 왔었어요. 근데 또 안 산 거예요.
그거 샀으면은 지금 완전히 평가가 또 평가가 달라진 달라졌겠는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 순간마다 뭔가 인수합병의 제한이 있으니까 사실은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안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지금은 구글이 유튜브를 맞아요. 안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가 있거든요. 모두 다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모두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성공하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초기에는 자신들이 개발하지만 인수합병을 통해 커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인수합병을 잘못하면 망하는 거고 잘하면 성공하는 건데 그 어떤 구간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사실은 멜라녹스 사지 않았으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기업을 자신들이 잘 판단해서 자신들이 배팅을 잘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했었어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뭔가의 판단을 잘해서 그걸 인수합병을 잘하고 좋은 기업을 스타트업을 좋은 기업을 잘 샀었어야 되는 거. 저는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아주 잘 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너지가 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 그거 지금 없었으면 메타 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유튜브도 정말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유튜브도 정말로. 예, 그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었을 때 자신들이 어떤 판단 근데 모두가 그런 걸 했을 때 이사회나 이런 분들은 과도하다,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럴 때 정말 그 창업주나 대주주의 어떤 판단이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주주라는 게 사실은 정말 중요할 때는 그럴 때 어떤 그런 경영력 판단을 하는 것이지 다를 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수합병이나 이럴 때 할 때 하는 거지 다를 때 뭐 이거 뭐 의사결정을 그럴 때 해주시는 거지 그 뭐 판단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럴 때 다른 판단해 데서. 주는 거지 조그만 거 뭐 이런 거 뭐 인사 이런 걸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 맞아요. 큰 흐름에서 어떤 흐름을 바꿔주시는 거지 맞아요. 제가 볼 때 다른 걸 해주시는 것 같진 않아요. 사람을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어떤 사업에서 큰 사업에서 뭔가를 결정해 주시는 게 저는 대주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할 일, 그러니까 지금처럼 구조조정에 힘쓰게 되는 것보다는 네, 이 사업의 다각화를 빨리 캐치를 하고 네. 그거를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 네. 의사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젠슨 왕이 각광을 받는 것도 지금의 멜라녹스를 인수한 그 판단이 아니었을까. 예. 너무 안타깝네요. 인텔. 네. 그래서 인텔이 사실은 두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인텔이나 삼성전자도 사실은 개발도 중요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이재용 부회장한테 만약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뭔가를 한다면 이런 판단에 많은 제한이 올 거라고 사실은요. 그러면 그런 제한에서 어떤 옥석을 가리는 능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예. 맞아요. 이게 뭐 교훈을 좀 남기는 것 같아요. 네네.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선택권을 가진 네네.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네네. 이런 것이 기업의 존폐 여부를 좀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